안녕하세요. 사랑하는데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속상해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아주 깊고도 거대한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상대의 1분 1초가 궁금해야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연락의 끈이 팽팽하게 이어져야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죠? 그러나 잠시만요. 그런 생각, 정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로맨틱한 소설들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준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느껴지는 환상적인 로맨틱 데이터일 뿐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여러분의 현재 연애를 힘들게 하고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남자의 뇌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낭만적인 핑크빛 설계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 말 그대로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랑의 공식, 사랑의 크기가 연락의 횟수와 정비례한다는 그 공식은 남자의 뇌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뇌에서 사랑과 연락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두 개의 독립적인 회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의 감정이 100이라고 해서 연락의 빈도가 자동으로 100이 되는 자동 결제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남자의 뇌는 마치 램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오래된 구형 컴퓨터의 싱글 태스킹 모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즉 여자의 뇌는 최신형 스마트폰처럼 유튜브를 보면서 카카오톡 답장을 하고 동시에 쇼핑몰 장바구니를 채우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이로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이건 정말 여자의 뇌가 가진 축복이자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뇌는 다릅니다. 한 번에 단 하나의 창, 하나의 태스크만 활성화되는 단순하고도 고집스러운 직렬 처리 구조예요. 업무라는 창이 활짝 열리면 사랑이라는 창은 예외 없이, 가차 없이 최소화 버튼을 눌러져 화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건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바로 그 램 용량이 부족한 하드웨어가 과부하로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아주 처절한 생존 방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강제로 그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우려 하거나 사랑 창에서 끊임없이 저 여기 있어요 라는 팝업 알림을 띄우며 방해한다면 남자의 시스템은 곧바로 블루 스크린이 뜨며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연락을 안 하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남자는 절대로 여러분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그가 마주한 일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치우느라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남자에게 연락이라는 행위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연락은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이자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밧줄이라고 했죠. 하지만 남자에게 연락은 목적이 분명해야만 작동하는 특수부대의 무전기 시스템과 같습니다. 특별한 할 말이 없는데 무전기를 계속 붙들고 지지직, 지지직 거리는 소음을 내는 건 남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에너지 낭비이자 일종의 정신적 고문에 가깝습니다. 뭐해? 잘 지내? 라는 별다른 용건 없는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 어떤 남자들에게는 하나의 고된 업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이 가혹한 진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해요. 무전기가 조용하다고 해서 기지가 파괴된 게 아닙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식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데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목을 놓아 따지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미슐랭 스타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정말 사랑하죠. 하지만 3박 4일 내내 끼니마다 오로지 그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우리 위장이 소화시킬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듯이 말이에요. 남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좁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홀로 앉아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해요. 그래야만 다시 여러분에게 전력 질주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연락이 없다면 그는 그 동굴 입구에 급속 충전기를 꽂고 잠시 세상으로부터 로그아웃한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동굴 밖에서 왜 안 나와?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구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남자는 충전은 커녕 오히려 방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을 괴롭히는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결국 남자는 오히려 동굴 안으로 더 깊숙이 숨거나 아예 다른 동굴을 찾아 떠나버리고 싶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남자의 뇌에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여자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자는 연락이 단 3시간만 끊겨도 설마 마음이 변한 건가? 나를 잊은 걸까? 하며 불안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남자는 연락을 안 하는 그 정적의 순간에도 상대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남자만의 독특한 신뢰 방식이기도 합니다. 너는 거기 있을 거야. 나는 내가 변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 그러니 내가 잠시 다른 일을 해도 괜찮아 라는 믿음인 거죠. 한편으로는 남자의 뇌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냥감 외의 것들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해 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게임 속 세계가 우주의 전부가 되고, 일을 할 때는 눈앞의 서류 뭉치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에서 잠시 밀려났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의 뇌가 한 번에 한 놈만 패는 우직하고 멍청한 사냥꾼의 본능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본능을 거스르고 매 순간 나를 1순위로 올려둬 라고 강요하는 건 사자에게 사냥을 멈추고 풀을 뜯어먹으며 명상을 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락의 부재는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몰입의 흔적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남자가 자기 삶이라는 치열한 전장에서 창을 휘두르고 있을 때 뒤에서 자꾸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나 좀 봐 달라고 외치는 건 그를 전사가 아니라 짜증나는 상사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그럼 진정으로 현명한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남자의 무전기가 잠시 꺼져 있을 때 같이 안달나서 무전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귀한 시간에 자신의 무대를 더 화려하게 가꾸고 스스로의 배터리를 채우는 데 집중하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연락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판을 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남자가 사냥을 마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한다면 그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강렬한 보상 심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연락 세례를 여러분께 퍼부을 거예요. 왜냐면 그는 당신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당신이 기다려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남자의 뇌구조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몰입과 해결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생존의 본능이 뇌회로에 깊이 각인해 놓은 결과물이에요. 차이점을 봅시다. 여자의 언어는 관계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섬세한 공감과 끊임없는 감정의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남자의 언어는 철저하게 정보의 보고와 결론 도출이라는 직선적인 목표를 향해 무섭게 달려갑니다. 연애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폭풍처럼 연락을 쏟아부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 남자의 뇌 속에서 반드시 정복하고 해결해야 할 인생 최대의 거대 프로젝트이자 최우선 순위의 사냥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특정 목표가 설정되면 뇌의 모든 가용 자원을 그곳에 집중시킵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이 말이죠. 획득이라는 단기적이고 강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뇌 속의 다른 모든 탭들을 강제로 닫아버리고 오직 여러분이라는 탭 하나에만 영혼을 갈아 넣으며 올인했던 시기인 겁니다. 이때 남자는 도파민에 중독된 상태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여러분을 향해 질주하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남자뇌는 비정상적인 비상 가동 상태였던 것이지 그것이 남자의 평상시 기본 세팅값이 아니라는 점을요. 관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안정기에 접어드는 순간 남자의 뇌는 아주 냉정하고 기계적으로 시스템 운영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에너지 100%를 쏟아부어 정복해야 할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미 확보했고
소중히 지켜내야 할 내 성벽 안의 확정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때부터 남자의 뇌는 잠시 최소화 창으로 내려두었던 생업과 사회적 성취라는 다른 탭들을 다시 하나 둘씩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거나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라며 뒤통수가 얼얼하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이것은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유지 관리 모드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이미 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지탱하기 위한 배경 환경, 즉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다지며 우리 둘만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보수하는 현실적인 생존 투쟁에 다시 몰입해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이것은 남자가 사랑을 증명하는 그들만의 아주 투박하고도 묵직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내 여자가 된 당신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자는 전사가 전쟁터에서 편지를 자주 안 쓴다고 서운해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경계선 하나를 그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자의 뇌구조와 본능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동굴 시간과 전사 모드를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해와 관용은 정당한 몰입과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일 뿐, 무한정 방치를 정당화하는 용서장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죠. 남자가 사랑해도 연락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성립하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꼭 구분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연락의 빈도가 아닙니다. 바로 연락의 질, 그리고 그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남자의 태도와 눈빛이에요. 사랑의 온도는 하루에 보낸 메시지의 개수가 아니라 연락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가 여러분을 얼마나 진심으로 귀하게 대접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남자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단순해요.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화장실 갈 시간은 있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는, 담배 한 대 피울 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 그 짧고 사소한 틈새 시간조차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를 건네 쓰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하드웨어인 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이에요. 즉,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 스케줄표에서 너무나 아래쪽으로 밀려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연락을 안 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있어도, 사랑하는 여자를 불안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이기적인 방임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자신이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미리 보고를 합니다. 자, 나 지금 중요한 회에 들어가니까 이따 3시쯤에 다시 연락할게. 오늘은 정말 데드라인이라 집중해야 해. 저녁에 먹고 연락할게. 미안. 이런 한마디는 10초도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수고입니다. 20초의 투자를 아까워하는 남자는 여러분의 마음과 불안을 배려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남자가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뇌 구조상의 특성으로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그고 소통의 창구 자체를 완전히 폐쇄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남자의 뇌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의 인격적 미숙함이나 애정 결핍을 의심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의 없는 남자를 뇌 구조라는 핑계 뒤에 숨겨주지 마십시오. 남자는 자기가 진심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반드시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늑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현명한 처신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남자의 연락이 뜸해졌을 때 여러분이 형사처럼 "왜 연락 안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닥달하고 취조하면 남자는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멋지게 읽어가며 여유 있고 당당하게 기다려주면 남자는 오히려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먼저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남자를 연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는 연락하라고 소리 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락 안 하는 그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매력적이고 단단한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백화점에서 한정판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릴 때 왜 화가 나지 않나요? 그 가방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에게 명품 가방처럼 희소성 있고 소중한 존재라면 그는 자기가 먼저 연락하지 못해 안달이 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든 연락만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편의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남자는 굳이 연락에 공을 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연락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십시오. 그리고 남자의 침묵이 길어질 때 그것을 사랑의 척도로 삼아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마세요. 남자가 연락을 안 하는 건 그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가 하루를 꼬박 넘기고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미달자라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그런 남자에게 목매며 휴대폰만 바라보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과 같아요. 몰입과 방치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뇌구조는 정당한 몰입을 설명할 수 있어도 무한한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의 전문가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주인공임을 결코 잊지 마세요. 결국 연애라는 건 서로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두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려고 애쓰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여자의 뇌가 화려한 그래픽과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며 수만 가지 감정과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최신식 맥OS라면 남자의 뇌는 투박하고 느리지만 묵직한 명령어를 한 번에 하나씩만 수행하는 초기 윈도우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근본적인 시스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내 방식대로 내 운영체제의 규칙대로 작동하지 않냐? 고 낙담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연애는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서로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끝없는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억지로 구동시키려 할 때 컴퓨터가 비명을 지르며 멈추듯이 남자의 뇌도 감정 과부하가 걸리면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됩니다. 남자가 연락을 조금 소홀히 한다고 해서 곧장 사랑을 의심하는 건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20% 남았다고 해서 이 휴대폰은 이제 수명이다. 했구나. 쓰레기통에 버려야지라고 울부짖는 것과 다름없어요. 남자의 정신적 에너지는 무한 동력이 아닙니다. 아주 한정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거친 정글에서 거두어야 할 사회적 성취와 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 커다란 영역에 적절히 나누어 써야만 하죠. 남자가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싸우며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인 집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조차 왜 연락 안 했어? 라는 또 한판의 감정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남자의 시스템은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고 맙니다. 결국 남자는 이 관계라는 전장이 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지막 에너지까지 갉아먹는다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백기를 들며 그 전장을 영원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뼈 때리는 최종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영혼 없는 같은 카톡을 수십 번씩 주고받으며 여러분의 모든 감정 기복을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한가하고 여유만만한 남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느라 연락은 조금 뜸하고 투박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을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남자를 원하십니까? 연락에만 집착하는 남자는 정작 자기 삶의 목표와 야망이 희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자기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남자는 연락의 횟수는 적을지언정 그가 내뱉는 한마디의 무게와 그가 지키는 약속의 가치는 훨씬 더 묵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순간의 달콤한 설탕인지 아니면 평생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물론 사랑하는 여자를 무기한 방치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목표를 향한 몰입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기도 해요. 그가 지금 당장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려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딘가에서 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삽질이 멈추고 먼지를 툭툭 털며 돌아왔을 때 따뜻한 미소로 수고했어라고 맞아줄 수 있는 넓은 여유와 이해의 눈빛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남자는 비로소 당신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내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반려자로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지 자신을 감시하고 구속하는 여자를 위해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연락의 횟수라는 얄팍한 숫자로 사랑의 깊이를 측정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척도는 연락이 왔을 때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눈빛과 당신의 사소한 고민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에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에 보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리고 깊은 대화가 두 사람의 영혼을 훨씬 더 가깝게 연결해 줍니다. 오늘부터 휴대폰 알림 소리에 일희일비하며 그의 연락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과감히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하면 남자는 연락하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들고 말려도 자석처럼 여러분에게 이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냥을 마친 늑대가 가장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것은 남자의 뇌가 가진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자 숙명이에요. 여러분이 그 남자의 유일한 안식처가 된다면 연락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애를 괴롭히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운영체제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완성된 네트워크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남자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락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 반드시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이해와 공감의 끝에는 결국 행동과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연락이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은 채 허덕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가진 현명한 연애의 주체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최종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해하되 방치하지 마라. 우리는 남자의 동굴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에 몰두할 때, 게임에 집중할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를요. 하지만 그 동굴에 영구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 동굴과 그 동굴을 존중하지만 내 삶도 있는 밖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내가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돌아올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알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둘째, 가치를 증명하되 구걸하지 마라. 여러분의 삶이 빛나야 합니다. 그 빛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전기 전파입니다. 연락이 없을 때 그의 무대를 방해하는 관객이 되지 말고 자신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십시오. 공부도 하고 취미도 키우고 친구도 만나고 꿈도 쫓으십시오. 그렇게 빛나는 당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빈번한 메시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겁니다. 연락은 구걸으로 오지 않습니다. 끌림으로 옵니다. 셋째, 핑계와 이유를 구분하라. 바빠서 라는 말은 이유가 될 수도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유라면 그것은 미리 알려주는 배려와 함께하고 약속한 시간에 해결과 함께 찾아옵니다. 미안, 회의 중이야. 7시에 꼭 연락할게. 이건 이유입니다. 바빠, 그리고 침묵. 이건 핑계에 가깝습니다. 남자의 뇌구조는 무책임함을 감싸는 담요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 모든 노력의 끝은 결국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연락 패턴에 온 신경을 쓰느라 하루를 망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불안에 휘둘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평화를 해치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뇌과학적 이유가 있다 해도 결국 멀리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상대의 본능과 구조를 이해하는 과학적인 태도와 그 이해 위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예술적인 감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무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가장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무전기가 조용할 때 당신의 마음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가 채워지면 외부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테니까요.